장시간 진행되는 공연 관람으로 인해 몸이 피곤하실 수도 있으니 저희와 함께 잠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먼저 엉덩이를 들썩들썩 움직이셔서 편안한 자세로 고쳐 앉아주세요. 심호흡을 하시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보실게요. 숨 들이마시고 숨 내뱉고 숨 들이마시고 숨 내뱉고 다음엔 허리를 곧게 펴신 상태에서 갈비뼈를 앞뒤 좌우로 자유롭게 움직여 보세요.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숨 들이마시고 앞으로 고개를 내밀며 후 하고 숨을 내뱉습니다.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가 고개를 내밀며 후 하고 숨을 내뱉습니다. 모두 따라해 주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다시 한번 구 하고 소리를 내뱉어 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계속해서 구 하고 소리를 내뱉어 봅니다. 몸이 조금이나마 가뿐해지셨죠? 공연 시작에 앞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연은 그날 배우들의 컨디션에 따라 약 25분에서 1시간가량 진행되는 공연으로 주변 사람들과 큰 소리로 떠들거나 공연 도중에 자리를 이탈하거나 배우들을 놀래키는 등의 행위는 주변 관객분들과 배우들의 집중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무음 상태로 변경하거나 꺼주시고 공연 중 사진 촬영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만 불가항력적으로 너무나도 귀엽고 아름다운 배우들의 모습을 사진 속에 영원히 간직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진을 찍는 것을 제지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니까? 따스하게 비치는 여름 햇살, 눈부시게 빛나는 새파란 하늘, 거기에 뭉실뭉실 떠가는 뭉게구름. 이처럼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비행하는 새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풀이 우거진 정글, 뙤약볕이 내리쬐는 광활한 모래사막, 끝도 없이 수평선이 펼쳐진 푸른 바다와 같이 경이로운 자연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활공하며 사는 새들도 있지만 서울의 키높이 건물들로 촘촘히 메꿔진 도심 속에도 여전히 새들을 위한 드넓은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도시 조류도감은 이렇게 도심 속에서도 야생성을 간직하며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도시 조류들에게 주목하기로 하였습니다. 새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심 속 아파트, 공원, 시장, 하천가 곳곳에서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새들은 천적의 눈을 피해 아파트 층 사이의 비좁은 공간에 둥지를 틀기도 하고 어떤 새들은 인간의 보호 아래 방문객들이 붐비는 동물원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새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도심 속 공원에 둥지를 틀고 자유를 즐기며 살아가기도 하죠. 인간들은 밑에서 군침 도는 프라이드 치킨을 뜯고 있는데 말입니다.
오늘날 인간 세상에 가장 완벽하게 적응한 야생동물을 꼽자면 비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기 오후 햇살이 나른한 공원에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새인 집비둘기 한 마리가 보입니다. 살이 통통하게 쪄서 뒤뚱뒤뚱 걷는 모습이 아주 귀엽습니다. 바닥에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아마도 따스한 햇볕 아래 잔디밭 어딘가 꿈틀대는 귀여운 아기벌레를 찾아내 쪼아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볼까요? 저런, 이제 보니 벌레가 아니라 지난밤 회식 자리에서 늦게까지 달린 회사원의 토사물을 쪼아먹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보기엔 비위생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비둘기들에겐 영양 만점의 식사입니다. 도시공원은 비둘기들에게 어마어마한 식량 창고입니다. 방금 보신 사람의 토사물은 물론이고 무성한 잔디밭 속에 꿈틀대는 지렁이들, 아이들이 흘리고 간 과자 부스러기, 게다가 5성급 레스토랑 부럽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통까지 공원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죠. 천적의 위험이 도사리는 위험천만한 야생환경에서 둥지를 틀고 살아가기보다는 공원에서 유유자적하며 살아가는 편이 비둘기들에겐 훨씬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둘기는 사실 수천 년 전부터 인간 사회에 적응한 대표적인 야생동물입니다. 기원전 3000년에 이집트에서 인도 비둘기를 길들여 사육한 것이 시초이며 뛰어난 귀소 본능으로 발목에 편지를 묶어 소식을 전하는 통신용으로 사육되기도 하였습니다. 집비둘기는 우리나라에서 1988년 서울올림픽과 동년 장애인올림픽 때 평화의 상징으로 수많은 비둘기를 방사하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만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도 많아진 개체수, 건물을 부식시키는 산성 배설물, 비위생적인 깃털 날림, 악취,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이유, 미관상 보기 안 좋다는 이유 등으로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집비둘기는 시 군청의 포획 허가증을 받으면 포획할 수 있으며 현재는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비둘기 사료에 피임약을 섞어서 먹이고 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셀 수 없이 많은 비둘기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사람인지 누가 비둘기인지 헷갈릴 정도죠. 가끔씩 때로 쏟아져 나오는 비둘기들의 모습은 이 도시의 주인이 누구인지 헷갈리게 합니다. 비둘기들에 대한 혐오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원에 널브러져 한가로이 햇살을 즐기는 집비둘기의 모습에
괜시리 연민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집비둘기는 도시의 곳곳에서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도시 생명체인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비둘기에 대한 혐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딱딱딱딱. 어디선가 나무 쪼는 소리가 들립니다. 오색 딱따구리입니다. 한국 전역에서 번식하는 흔한 텃새인 오색 딱따구리는 원래 주로 나무가 많은 산지 숲속에서 서식하지만 오늘날의 대한민국 곳곳에 산지가 더욱더 줄어들면서 도심의 공원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새가 되었습니다. 딱딱한 부리로 나무의 줄기나 기둥을 두드려서 구멍을 파고 긴 혀를 이용해서 그 속에 있는 곤충류의 유충을 잡아먹습니다. 오색 딱따구리는 정교한 수리공이자 집짓기의 대가입니다. 1초에 16번 빠르게 두드릴 수 있는 대단한 기술자입니다. 둥지를 짓거나 나무에 있는 벌레를 찾기 위해서라면 머리가 어지러워도 항상 열심히 일합니다. 오색 딱따구리의 또 다른 특기 중 하나는 꼬리 깃을 이용해 수직으로 나무 위에 서는 것인데, 이렇게 수직으로 선 나무를 오르내리며 벌레를 찾아 잡아먹습니다. 나무에 구멍을 뚫어 둥지를 짓는 오색 딱따구리는 보통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닙니다만 요즘은 이사를 다닐 이유가 많습니다. 다른 새들에게 둥지를 빼앗기는 건 그나마 나은 이유에 속합니다. 최근에는 어렵게 지어놓은 집 앞에 커다란 건물이 들어오면서 딱따구리가 애써 지어놓은 둥지가 있던 나무가 건물의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떤 이들에겐 누군가 평화롭게 살고 있는 집이 눈의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오색 딱따구리는 이번이 몇 번째 이사인지 한숨만 나옵니다. 내 집 마련이란 새들에게도 이루기 힘든 꿈인가 봅니다. 하지만 오늘도 오색 딱따구리는 다시 기운을 내서 집을 짓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열심히 일을 해야죠. 하지만 오색 딱따구리는 또다시 걱정이 듭니다. 지난번처럼 집을 짓고 있던 나무 자체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어쩌죠? 새로 생기는 회색 건물에 떠밀려 다시 집을 구해야 한다면? 이런 잡념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색 딱따구리는 더욱더 미친 듯이 나무를 쪼으며 일을 합니다. 더 미친 듯이 집을 짓는 데 몰두합니다.
저기 아파트 난간, 둥지를 떠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어린 황조롱이 한 마리가 보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이미 모두 부모와 함께 둥지를 떠났지만 가장 성장이 더딘 막내 한 마리만 혼자 둥지에 남은 것 같습니다. 황조롱이는 매목 맥과의 조류로 먹이사슬 가장 위에 위치한 맹금류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황조롱이는 천연기념물이라 하기엔 비교적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맹금류입니다. 쥐나 두더지, 곤충류 등을 잡아먹기 때문에 먹이가 풍부한 인간의 서식지가 안성맞춤입니다. 맹금류의 특성상 높은 고지대에 서식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고층 건물 난간에 둥지를 트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인간들이 아파트 난간에 찾아온 황조롱이를 귀여운 부엉이쯤으로 착각하고 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생성을 잃고 온순하게 자란 황조롱이는 자신의 힘으로 사냥할 야생의 습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황조롱이의 어미는 며칠 전 먹이를 찾으러 도심 한복판을 비행하다가 반짝이는 유리벽에 부딪혀 죽고 말았습니다. 형제들도 모두 둥지를 떠났고 고아가 된 셈입니다. 고아가 된 황조롱이를 위한 사회보장 시스템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몸은 무럭무럭 자랐지만 혼자가 된 황조롱이는 험난한 이 세상에서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삶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황조롱이가 고개를 빼꼼히 내미는 걸 보니 이제서야 겨우 용기를 내어 둥지 밖으로 나올 모양입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딛어 뛰어오를 준비를 하는 모양인데요. 아슬아슬하지만 드디어 첫 비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천천히 바람의 흐름을 느끼며 날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필 이때 아파트 숲 사이로 맴돌던 바람이 점점 더 세차게 불어오고 황조롱이는 중심을 잡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황조롱이는 과연 첫 비행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난간에 매달려 안전하게 바닥에 착지하였습니다. 다른 맹금류 선배들처럼 보다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혼자서 비행 연습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이란 울타리 없이 살아가는 황조롱이도 언젠가는 혼자서 드넓은 하늘을 자유롭게 멋지게 날 수 있을까요? 곧 청년이 되어 조류사회의 보탬이 되며 살아갈 황조롱이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하천가로 눈길을 돌려보겠습니다. 마침 하천의 포식자 외가리가 나타났습니다. 크기가 100cm에 달하는 대형 도시조류인 외가리는 하천가를 거닐며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우아해 보이는 생김새와는 달리 외가리는 사실 매우
잔혹한 사냥꾼입니다. 외가리는 평소에는 돌처럼 굳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나 싶지만 목표를 발견하면 긴 목을 작살 발사하듯 뻗어서 뾰족한 부리로 먹이의 아감이나 심장을 관통시킵니다. 먹이는 치명상을 입고 즉사하고 맙니다. 길다란 부리가 피범벅이 되는 모습은 충격적이게도 아름답습니다. 외가리는 울음소리가 매우 시끄럽고 특이한 새로 유명해 의악새라고도 불립니다. 1936년 발표된 옛 가요 고복수의 짝사랑이라는 노래의 첫 구절에 등장하는 의악새 슬피우니 가을인가요는 작사가 박용수 씨가 고향 뒷산의 외가리의 울음소리를 듣고서 넣은 가사라고 합니다. 외가리는 본래 남쪽 나라의 무더위를 피해 여름철마다 한반도를 찾아오는 여름 철새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따뜻해지는 한국의 날씨 때문에 이제는 한국 땅을 떠나지 않고 사계절을 모두 나게 되었습니다. 겨울에도 멀리 남쪽 나라로 이동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더 이상 멀리 날 필요가 없어진 외가리는 행복할까요? 잔혹한 포식자인 줄로만 알았던 외가리의 눈빛이 오늘따라 슬퍼 보입니다. 외가리는 오늘도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차가운 회색빛 도시 나 홀로 그리움에 잠기네 잊혀진 내 고향 자식 새끼들 다신 볼 수 없겠지 자유롭게 날던 시절 이제는 꺾여버린 내 날개 잊혀진 내 청춘 아름다운 비행 다시 알 수 있을까 외가리는 아름다운 울음소리와 쓸쓸한 뒷모습을 남긴 채 객석 뒤편으로 퇴장합니다. 외가리처럼 계절마다 한반도를 찾아오는 철새였으나 기후의 변화로 인해 텃새가 되어버린 새들은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청둥오리, 후투티, 물총새 모두 변화하는 날씨 때문에 살던 곳을 떠나 한반도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게 된 새들입니다. 고향을 떠나온 새들은 아마도 새로운 보금자리와 희망을 찾아 이곳에 오게 되었을 겁니다. 새들의 생존과 번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둥지입니다. 천적으로부터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하고 휴식을 취할 공간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자신만의 공간을 소유한다는 것은 새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써 지은 둥지는 어느 날 문득 그늘을 들이우는 인간들의 새로운 건물에 밀려날 수 있고, 둥지를 지켜주던 나무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새들은 다시 새로운 집을 지을 곳을 찾아야 하겠죠. 새로운 나의 집을 찾아야 합니다. 양평에도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하늘은 더욱 높아지고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남한강 줄기 따라 흐르는 양평의 강에서는 계절의 흐름에 따라 한강을 지나는 철새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양평은 혹독한 추위를 피해 월동을 하는 겨울 철새들의 좋은 휴식처이기도 합니다. 바다로부터 이어져 흐르는 남한강의 풍부한 먹잇감과 나무들이 기나긴 비행에 지친 철새들에게 좋은 서식지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저기 큰 기러기의 모습이 보입니다. 유럽 북부나 시베리아 등지에서 서식하는 큰 기러기는 북부의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 겨울마다 비교적 따뜻한 지방인 한반도로 날아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큰 기러기는 친숙한 이미지와는 달리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눈처럼 새하얀 자태를 뽐내는 큰 고니도 보이네요. 큰 고니 역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철새입니다. 머리에 까만 댕기 모양 깃이 있고 배가 하얀 새는 댕기 흰 죽지입니다. 댕기 흰 죽지도 주로 유라시아 북부 지역에 번식하며 겨울철마다 유럽, 북아프리카, 인도, 중국, 한국, 일본 등지에서 겨울을 납니다. 그리고 저기 검은 새는 까마귀가 아니라 민물 가마우지입니다. 보통 호주나 일본 등지에서 겨울철마다 찾아오던 민물 가마우지는 생태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점점 한반도의 텃새화 되어가고 있는 새 중 하나입니다. 많은 양의 물고기를 먹어치우고 하얀 배설물로 나무와 토양을 황폐하게 하여 유해조소로 지정되었습니다만, 민물 가마우지도 번식과 생존을 위해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체 중 하나입니다. 계절이 완벽한 순환을 이루듯 새들도 거처를 옮기며 순환합니다. 하늘을 수놓는 철새들의 비행은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합니다. 철새들의 잃어버린 계절을 찾기 위한 비행은 해마다 계속됩니다. 가빠오는 숨에도 몸이 부서질 것 같은 날갯짓에도 새들은 살기 위해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험난한 이 길의 끝이 멀지 않은 것 같은 슬픈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이 혼란스러운 계절의 변화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아 다시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 자꾸만 슬픈 마음이 듭니다. 그날 밤 새들의 둥지에는 해가 지고도 밝은 빛이 새어 들어왔고 사람들과 우렁찬 엔진 소리가 주변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인간들의 소리에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누군가의 새로운 터전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새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둥지를 쉽게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세계는 지금 이 순간도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영원한 보금자리란 없죠. 무너져가는 세계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가기 위해 새들은 다시 비행을 시작합니다. 이번 여정은 더욱 멀고 험난할지도 모르지만 새들은 또다시 하늘을 힘차게 날아갑니다. 새들은 오늘도 안식을 꿈꿉니다. 내일의 밤이 다시 찾아오기를. 기도를 하다가 스르르 다시 잠에 빠져듭니다.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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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